안녕하세요. 택배기사 한남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3월 26일 목요일 비가 오는 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카페를 보니까 로젠 택배 기사를 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택배사 선정 기준이겠죠? 일반적으로 보통 말할 때 택배 3사를 말합니다. CJ 대한통운, 롯데, 그리고 한진. CJ 대한통운은 택배 시장 점유율이 48.2%고요. 그리고 롯데와 한진 같은 경우가 각각 12, 13%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로젠 택배 같은 경우는 한 7%, 8%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체국이 있고 나머지는 기타 택배사가 되겠죠.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만 놓고 본다면 택배라는 게 배송하는 기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이 높은 택배사일수록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택배사를 선정하는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CJ 대한통운은 자리가 없죠. 있어도 물량이 안 되고 들어갔다가 그만두고 다른 택배사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만큼 CJ만은 답이 아니다. 지금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자리가 남아 돌아서 뭐 들어가기만 하면 열정만 가지면 누구나 할 수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자리가 있다고 해도 이게 어떤 자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들어가서 모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택배사 같은 경우 택배 3사라고 말하는 CJ, 롯데, 한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배송 위주의 일이 많죠. 네. 그래서 배송만 해도 먹고 산다 할 정도로 하는 게 CJ이고, 네. 롯데, 한진 같은 경우는 배송은 시간 제약 때문에 너무 범위가 넓어서 뭐 보통 이제 CJ 기사 1명이 들어가는 데가 롯데, 한진 같은 경우 4명에서 5명까지 들어간다고 하죠. 그만큼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배송을 끝내고 집하를 해야 되는데 집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여건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배송을 풀로 하지 않고 배송을 어느 정도만 하고 보통 한 4,000개, 4,500개 정도만 하고 그리고 집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입을 만드는 회사가 보통 롯데와 한진이죠. 그런데 이제 로젠, 요즘에 하도 이제 롯데나 한진도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제는 로젠도 사람들이 눈을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 과연 로젠 택배 기사를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네. 근데 가능합니다. 네.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저희 대리점에 CJ 쪽으로 이렇게 한 분을 데리고 오려고 했던 로젠 형님이 계세요. 근데 그 형님이 이제 가정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래도 이 형님은 진짜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한 번을 말씀드렸어요. 자리가 나면 형님 부를 테니까 오시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한테 그 다음에 이제 자리가 있다고 말을 못했고 다른 그 동료 로젠 택배 형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형님은 그걸로도 충분히 먹고 산대요. 네. 그리고 빨리 끝난대요. 애들이 이제 혼자서 애를 키우다 보니까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로젠 택배를 계속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배송 몇 개 안 돼요. 하루에 보통 한 60개에서 100개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적은 양이고 적은 양이다 보니까 분류 작업이 빨리 끝나요. 빨리 끝나니까 빨리 나와서 배송을 빨리 끝내고 그때부터 뭐를 하느냐, 딱 점심 먹고 집하를 해요. 네. 집하 위주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롯데, 한진, 뭐 CJ 같은 경우는 배송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집하는 거의 뭐 선택 정도가 되겠죠. 그렇지만 로젠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네. 배송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롯데와 한진 같은 경우가 아까 각각 12, 13% 시장 점유율이라고 했죠. 근데 한 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를 배송으로 소화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물건들이 대체적으로 크고 무겁습니다. 근데 배송에만 그거를 전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집하를 필히 해야 되는 게 로젠 택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영업 하나에는 정말 자신이 있다.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 정말 나는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로젠 택배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정확하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로젠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월 700, 800까지도 수수료, 통장으로 들어오는 그 수수료 있죠? 그 수수료를 받아간다고 하세요. 네. 그게 보통 CJ도 배송을 한 8,000개 정도는 해야 그 정도 나오거든요. 8,000개 좀 넘게 해야 700이나 800 정도. 근데 로젠은 빨리 일 시작하죠. 배송 빨리 끝나죠. 그리고 집하 밥 먹고 넉넉하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빨리 들어가죠. 상차도 빨라요. 왜? 대기하는 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CJ 같은 경우는 대기하는 차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기다렸다가 상차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집하 같은 경우가 굉장히 하기 어려운 게 오히려 배송이 많은 CJ 대한통운이고, 중간 정도 입장인 롯데와 한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배송을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좀 떼면서 그 집하로 대체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택배사를 선정하는 기준은 자기 본인에 대한 역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내 역량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배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배송 열정하십시오. 그래서 배송 많이 할 수 있는 데로 가시고, 아, 내가 정말 어떤 분이든 고객사든 사장님도 만나면 내가 다 커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자신감이 있다면 로젠 택배를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시면 성공합니다. 네. 어중간하게 하셔가지고는 안 돼요.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제 택배사 선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건 본인의 역량 키우기입니다. 누가 해주는 게 없어요. 뭐 택배사에서 내 물량을 보장해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택배 회사가 아마 하나 더 늘어나지 않을까도 싶어요. 네, 하나 더 늘어나기도 하고, 또는 M&A를 통해서 지금의 작은 회사들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며칠 전에 보니까 신세계에서 로젠 택배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비쳤어요. 어느 그 땅을 팔고 해서 한 8천억 정도 보유를 했다고 하죠.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네, 어디다 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예측해 보기에는 로젠을 인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택배 물류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네, 박사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택배 물류를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꼭 맞는 건 아닙니다. 네. 로젠 택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회사이긴 하지만, 이게 홍콩계 사모펀드 회사인 베어링 어디 회사라고 해요. 그 회사에서 지분을 100%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회사에서 어떻게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만큼 힘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를 신세계에서 인수를 한다. 그랬을 때는 참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좋아진다라고 봐요. 시장 점유율 자체가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네, 뭐 당장에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택배 회사를 인수하는 거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택배 회사를 구축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파가 작지만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래서 집하 위주로 갔겠지만, 제가 볼 때는 택배 시장 점유율로 봐서 정말 많이 된다면 12%에서 15%까지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롯데나 한진 정도의 수준과 비슷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택배 시장은 늘어나고 있어요.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용하지 않던, 이번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도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으시던 좀 연세 있으신 분들도 인터넷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막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은 뭐 오프라인 상으로 이렇게 마트에 가서 사는 것보다 온라인 상에서 사는 것이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를 하겠죠. 점점점 온라인화 갈 것이다. 지금 오프라인 매장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코로나 여파만이 아니라 이건 앞으로 어쩔 수 없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택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택배 종사자, 택배 구직자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좀 더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느 택배사에 맞는가 생각을 해보셔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택배기사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직원이 아닙니다. 개인 사업이에요. 개인 사업인데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돈이 안 들어갔겠지만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투자금도 더 들어갈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차 구입하는 것도 들어가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자리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정말로. 제가 주문류를 이렇게 홍보하면서까지 이렇게 유상 알선을 돕고 있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차파리를 통해서 들어갔을 때 처음부터 차에 대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피해를 보고 시작하는 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시작을 한 거였어요. 이런 잘못된 알선 문화를 제가 바꿔보자 라는 취지로 했던 거고, 지금 주문류를 비롯하여서 또 하나의 업체를 제가 지금 지원해주고 있어요. 네. 이렇게 올바르게 알선하는 업체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네. 앞으로는 차파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은 점점점 영역들은 좁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올바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알선회사 같은데 이런 데를 통하지 않고서는 솔직히 진짜 자리 구하는 거는 두 가지 형태밖에 안 될 거예요. 지인 통하는 거냐, 아니면 물류회사 통하는 거냐. 네. 알선회사죠. 이제 물류회사라는 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빼도 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차 부분이 안 들어갑니다. 차가 안 들어갔다는 거는 아바사자 넘버가 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아바사자가 넘버가 안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냐? 배 넘버가 들어가죠. 택배 전용 남바. 그 택배 전용 남바는 화물 통합 물류협회에서 그렇게 국토부에서 승인돼서 무료로 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 부분이 이제 안 들어가요. 본인이 차를 구매해서 일을 시작할 때 배 넘버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물류회사가 아닌 알선회사 구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알선회사에서 얼마나 준비를 해서 이 구직자가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부터 10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해주는 회사가 되느냐, 저는 여기에 승부가 달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힘들 겁니다. 발프며 정말 힘들 거예요. 이젠 지인 아니면 알선회사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 시기가 금방 올 거예요. 지금도 왔다고 충분히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인 소개가 아니고 또 물류회사 소개가 아닌 정말 내가 발품으로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더 많은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많이 알아보시고 정말 발로 열심히 뛰셔야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만이 될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앞으로는 물량이 제가 처음에는 5,500개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게 점점 줄어들어요. 5,000개. 이제는 앞으로 4,500개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3개월 지나서 4개월 차 내가 어느 정도 물량이 어느 정도 일이 이제 익숙해졌을 때 라고 말할 때가 보통 수습기간 3개월 정도 끝나고 4개월 차를 말하거든요. 이제 4개월 차나 5개월 차 됐을 때 온 물량을 내가 다 받았다면 그 물량이 앞으로는 이제 그전에는 5,500개 됐다면 지금은 5,000개, 앞으로는 4,500개 또는 4,000개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사람을 채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헝그리 정신이 없이는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택배는 사업이니까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이 판단하셔서 정말 내가 급하다 라고 했다면은 돈을 주고 맡겨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내가 결혼도 안 했고 정말로 내가 헝그리 정신이 있어서 뭐 6개월, 1년쯤이야 내가 한 달에 4,000개 배송을 하더라도 나는 버틸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면 그렇게 시작을 하십시오. 네, 저는 그게 옳다고 봐요.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아까 이야기 끝나려다가 또 계속 길어졌네요. 네.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배송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비가 오고 또 내일까지 비가 온다고 하죠. 비 오는 날 정말 힘듭니다. 눈 오고 뭐 이런 것들은 뭐 괜찮지만 비가 왔을 때 젖어버리는 문제는 어떻게 비는 피할 수 없으니까 눈이 오면 이렇게 털어버리면 되지만 비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모자 꼭 쓰시고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고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물에 젖지 않는 걸로 이렇게 2가지, 3가지로 준비하셔서 번갈아 가면서 신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